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한 가지거든요. 최근 채무. 이게 개인회생에서도 문제가 되고, 신용회복 제도죠.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신청하실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서 최근 채무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제가 순서대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이 각각 제도에서 최근 채무가 어떤 개념인지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최근 채무는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돌려막기를 한 경우에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최근 채무가 많아진 경우에도 그럼 문제가 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신용회복 제도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이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최근 채무가 많으시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 채무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국 모든 법원이 서류 제출하시고 한두 달 기다리시면 이제 검토하시고 1차 보정이라는 게 나와요. 법원에서 추가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서류를 추가로 내라고 하고 진술을 하라고 하고.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 권고 사항이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를 그 사용처를 소명해 봐라는 겁니다.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봐라. 이거를 최근 채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최근 채무라는 개념은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하세요. 법원에 따라서는 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잡으시는 법원들도 물론 있어요. 그럼 그 신용회복제도 프리워크아웃이라든가 워크아웃에서는 이 최근 채무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냐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 전에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이 비율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신용회복제도에서 최근 채무 개념은 신청 전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의 금액,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최근 채무가 왜 과연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원이 최근 채무를 소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한 건지. 정상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사용을 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도박에 쓰셨거나 게임에 쓰셨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보셨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걸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만큼은 갚아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출은 그거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는 이렇게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회복제도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최근 채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개인회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용회복 협약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 신청 전 6개월 안에 발생한 이 최근 채무의 비율이 총 채무 원금 중에서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아까 신청은 되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하지만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이 신용회복제도는 아예 신청을 못 하세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돌려막기라고 하면 내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무를 또 얻는 거죠. 내가 카드를 쓰시다가 카드 한도가 줄거나 카드 한도로는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금융권으로 가시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대부업체로 가시죠. 갚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건 돌려막기는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두 가지 제도 다. 개인회생에서도 소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새로 최근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빚을 얻긴 했는데 그 빚으로 기존에 있던 카드값을 다 갚았다. 이것을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근 채무가 100%라고 해도 문제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이 신용회복제도에서는 문제가 될까요? 역시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신청 자체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런데 이렇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빚이 생긴 것은 그 비율을 산정할 때 빼줘요. 그래서 최근에 생겼더라도 돌려막기 한 거는 신용회복제도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만약에 내가 최근 채무 비율이
돌려막기가 아닌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해서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회생을 이용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물론 변제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엉뚱한 데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개인회생 변제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워크아웃처럼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독촉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일단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의 사건이, 대부분의 법원들이 일주일이면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둬요. 그래서 독촉을 절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차후에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워크아웃 요건이 됐을 때, 그때 워크아웃 또 돌아가는 것도 고려를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 채무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글들이 워낙 많으니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채무를 개인회생 제도와 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 제도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많이 되셨을 텐데, 지금도 좀 나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김영룡 법무사에게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제가 혹시 상담 중에서 전화가 직접 바로 안 되면 저희 한상경 법무사님이 1차로 통화를 하시고 저한테 서류를 다시 다 넘겨주셔서 제가 연락을 또 드리니까요. 제가 모든 분들을 친절하게 다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